저비용 항공사들의 취향이 증가하면서 이제 항공 좌석의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됐고요. 여행이 많이 대중화된 것이 아닌가. 2018년에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을 즐기느냐, 관광객들의 그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의 다변화, 동남아 지역 관광 상품도 많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2017년 빛과 그림자가 뚜렷한 산업계가 있다면 바로 여행업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또 이 입국자 수 같은 경우는 사드라는 악재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었죠. 그렇다면 2017년과 2018년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여행 산업을 짚어봐야 할지 관련된 이야기 하나투어의 조일상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여행업계 참 여러 가지 이슈들 있었습니다. 2017년에 전반적으로 좀 여행 업황은 어땠나요? 예, 보통 이제 여행업 하면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, 그리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내국인들의 이제 해외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인 여행객이 많이 좀 감소하면서 올해 좀 주춤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. 이제 아웃바운드 같은 부분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일단 아웃바운드부터 좀 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제 주변에도 보면은 사실 여름휴가뿐만 아니라 뭐 어떤 시기에 할 것 없이 여행들이 참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출국자 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출국자 수 어떤 수준이었나요? 예,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출국자 수를 보면은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출국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고요. 이거는 이제 전년 동시점과 이제 비교했을 때 약 한 20% 정도 이렇게 증가한 수치입니다.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? 아무래도 이제 국내외 저비용 항공사들의 취향이 증가하면서 이제 항공 좌석의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됐고요. 그러면서 이제 여행객들도 이제 그 공급석에 따라 이제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. 이 여행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 TV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여행이 많이 대중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제 주변에서 보면은요, 뭐 터키라든지 이렇게 외국 여행 계획했다가 발리도 그렇고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뭐 테러라든지 질병, 이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?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예, 여행 산업은 아무래도 그런 이 대내외적인 이슈 영향을 많이 좀 받는 편인데요. 이제 그나마 좀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요새 여행객들이 많이 이제 스마트해졌거든요. 그 누구보다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대처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뭐 유럽의 IS 관련 테러가 발생하거나 뭐 이제 발리에서도 이제 그 화산재 분출을 된 이슈가 있고 했었지만은 이제 그에 따른 부분이 일시적인 영향은 있지만은 그렇게 예전만큼 영향을 오래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예전에는 여행하면은 몇 곳에, 몇 국가에 좀 집중되는데 요즘에는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다양한, 그리고 신혼여행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발리, 보라카이 이랬는데 참 생소한 국가로도 많이들 가던데 요즘에는 어떤 국가를 좀 선호하나요?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나라는 이제 일본인데요. 네. 근데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는 사실 베트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그래요? 있습니다.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낭을 중심으로 해서 네.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네. 뭐 다낭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가장 뜨거웠죠. 예, 다낭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다낭과 동시에 최근에는 이제 뿌꼬기라는 새로운 신규 또 휴양지가 있는데 여기도 같이 동시에 뜨고 있는 중입니다. 그것도 베트남인가요? 예, 그래서 베트남 지역이 2017년에도 그랬고요. 네. 아마 2018년에도 그 대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생소한 곳인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은 그리고 또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환율이잖아요.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뭐 2년을 최저치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하반기 들어서 환율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. 지금은 1,100원 선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? 사실 환율은 이제 그 개별 여행객과 단체 여행객에 따라서 좀 영향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단체 여행객 같은 경우는 사실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. 이미 미리 기획된 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네.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은 없는 편인데 반면에 이제 개별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.
또 현지에서 직접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사고 하는 부분들이 그쵸.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 여행객들은 환율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. 물론 큰 폭의 등락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여행객들이 환율에 크게 민감한 편은 또 아니기는 한데요. 아무래도 그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인 부분은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그리고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가 많이 늘기는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요즘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자유여행이 비중이 늘어났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여행 산업 측면에서는 또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? 최근에는 이제 그 개별 자유여행이 많이 좀 이제 활성화되고 그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. 반면에 이제 이 여행 산업, 여행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. 어떤 뭐 수익성이라든지 혹은 그 이제 그런 개별 자유여행객들의 약간 이제 그 현지에서 어떤 케어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상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대비 좀 더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많고 사실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쵸. 그리고 이 글로벌 여행사들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접했을 이름이 꽤 유명한 그런 네. 글로벌 여행사들도 국내에 많이 진출하고 국내 시장에서 많이 그 개별 자유여행 시장을 이제 네. 좀 확장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여행 시장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한 편이기도 하죠. 네. 최근에 이제 그 여행 기업들은 사실 이 패키지 여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변화의 시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. 네. 그래도 2017년에는 그런 변화가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뭐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 패키지 여행을 소재로 한 그 TV 프로그램이 저도 또 봤어요. 있었죠. 네. 네, 그래서 그 MC들이 이제 물론 네. 게스트 멤버들도 있긴 하지만 MC들이 직접 패키지 여행을 경험하면서 패키지 여행을 다시 보게끔 하는 네, 그런 네. 좋은 기회가 되면서 사실 이 중장년층들이 패키지 여행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요. 최근에는 이제 20, 30대 젊은 층도 이 패키지 여행을 한번 이제 시도해 보겠다 하는 네, 네.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네.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2017년 들어서면서부터 전 속성 대비 사실 패키지 여행 속성이 좀 크게 증가폭이 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그래요? 예. 네. 지금까지는 이제 출국자 수, 국내 여행객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다면 이제는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 수, 인바운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. 사실 이쪽은 쉽지 않았잖아요.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국내를 방문한 그 입국자 수는 외국인 입국자 수는 약 한 1,10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. 이는 아무래도 출국자 수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러면은 뭐 전년 대비로는 많이 줄어든 건가요? 2016년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그 입국자 수가 한 1,700명 정도가 1,700만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. 근데 그에 비하면 사실 좀 소폭 감소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많은 분들 예상하셨겠지만은 그 중국 그리고 또 사드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겠죠. 예, 아무래도 2016년 기준 중국인 입국자 수가 800만 명이었고요. 그 전체 입국자 수의 약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네. 근데 올해는 지금 2017년에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그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2017년 그 전체 입국자 수는 아마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. 네,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슬슬 한중 간의 화해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잖아요. 뭐 일부 지역에서는 금할령의 해제 조치 나오고 또 여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업계에서 좀 이런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나요? 예, 물론 이제 북경이나 산둥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 관광 상품 판매가 재개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이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도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역도 아직은 이제 일부 지역이 좀 이제 현재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2018년이 되어서 좀 더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슬슬 좋아지겠죠.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2018년이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은 줄어들었던 입국자 수도 좀 더 증가하고 이런 전망들도 이제 서서히 좀 상향 조정되고 있나요? 예, 아무래도 2016년 중국인 입국자 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0만 명이었는데요.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해서 그 800만 명 수준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
그러면은 이제 인바운드, 아웃바운드를 아울러서 2018년에 여행업계의 화두는 어떤 게 될까요? 예, 아무래도 2018년에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제 우리 국내 방문해서 이제 관광을 즐기느냐라는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. 동시에 이제 가장 또 이제 중국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거든요. 네. 이런 국가들에 대한 그런 관광 상품도 많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 관광객들의 그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의 다변화, 뭐 이제 그 여행객들의 경험이라든지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이제 그 여행객 중심형 상품들의 어떤 변화들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하나투어의 조일상 팀장님 모시고 2017년과 2018년 여행업계에 대해서 자세히 체크해봤습니다.